복근에 새겨진 왕자, 탄탄한 팔, 그리고 조각 같은 몸매. 우리가 모두 꿈꾸며 얻으려고 애쓰는 건강한 몸의 이미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중 몇몇은요. 이런 노력은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동에 관한 가장 흔한 속설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말이죠.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에서 중요하다. 이 충고는 너무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자체를 포함한 모든 운동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많은 준비 없이도 운동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똑똑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운동의 첫 번째 움직임이 즉시 여러분의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역도, 발레, 요가, 무술 훈련 같은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2번. 늘어난 근육은 더 좋아 보인다. 스트레칭에 대한 첫 번째 속설은 부분적으로만 틀렸던 반면에 이 속설은 완전히 틀립니다.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도 어떤 근육이든 그 크기의 절반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육의 외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체 구조는 유전학에 의해 미리 결정돼 있어요. 몸 안의 모든 근육은 항상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는데 힘줄에 의해 뼈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줄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육을 많이 늘어나게 하더라도 말이죠. 3번. 힘줄을 늘리면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유연하다는 건 힘줄보다 근육에 관련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쪽 근육을 조이면 다른 근육은 이완된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항상 다양한 근육 그룹의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유연성을 기르고 싶다면 그 그룹을 공략하는 운동으로 훈련을 하기만 하면 돼요. 늘려야 하는 것은 소위 인대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인대는 뼈를 서로 연결하는 긴 섬유질 같은 조직인데요. 이 조직은 약간 탄력성이 있어서 만약 근육이 어떠한 트라우마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번. 달리기는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달리기는 심장 강화 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지구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또한 심장을 더 건강하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달리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우선 모든 심장 강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실행 시간이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지나치게 달리면 너무 지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는 체육관의 다른 운동 일과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방을 빼는 것은 그 위에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아요. 5번. 달리기는 항상 걷기보다 낫다. 달리기가 걷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니까 살을 빼는데 더 좋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노르딕 워킹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이 운동은 완벽한 심장 강화 운동이고 달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 이유는 노르딕 워킹을 할 때 인체 근육의 90%가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율은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6번. 아침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와 동기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침은 너무 정신없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운동할 시간을 낸다는 건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자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겐 아침 운동이 상쾌한 기분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기 좋아하는 시간은 언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번. 운동을 하면 덩치가 커진다. 어떤 사람들은 근육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덩치가 커 보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오해는 체육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울퉁불퉁한 근육의 보디빌더들에게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러 노력해서 그런 근육을 얻은 거예요. 보디빌더들의 훈련과 식습관은 우리가 그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8번. 고통이 없으면 효과도 없다. 또한 가장 좋은 운동은 기억하게 만드는 운동이다 라고도 합니다. 우린 근육의 미세한 외상으로 고통을 느끼는데 근육들이 회복되면 근육이 더 강해질 것이란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회복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부상을 입지 않고 훈련을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운동이 근육에 무리가 되면 될수록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운동도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9번.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단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 가능한 칼로리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죠. 이건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칼로리는 그때그때 연소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명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먹고 싶은 대로 뭐든 다 먹은 후에 칼로리를 태우려고 미친 듯이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10번. 더 많은 무게를 들수록 더 많은 근육이 생긴다. 사실 손으로 들기도 힘든 정도의 무게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득보다 해가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닙니다. 요점은 반복에 있죠. 운동을 여러 세션으로 나눠서 적당한 횟수로 반복하면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11번. 뱃살을 빼는 데는 크런치가 최고다. 사실 운동을 할 때 어디에 있는 지방을 공략할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저 불가능해요. 물론 운동의 일부로 크런치를 하면 약간의 체중 감량이 있을 테고 코어도 튼튼해질 거예요. 하지만 크런치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크런치를 할 때 근육의 한 특정 부분만 사용됩니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죠. 원하는 것이 그저 복부 근육일 뿐이라고 해도 크런치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운동 루틴 중 그저 하나여야 합니다. 12번. 운동을 시작하려면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양 보충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사야 할 물건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체육관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이유가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영양소들은 강도 높은 훈련 동안 많은 영양소를 소비하는 신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일 뿐입니다. 게다가 모든 보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트레이너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13번. 살을 빼려면 적게 자주 먹어야 한다. 요점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아닙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모든 칼로리가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떤 식품은 쉽게 처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칼로리를 즉시 사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영양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지방 형태로 저장되죠. 그래서 이 속설은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씩 간식으로 사과나 오이만 먹을 때 해당됩니다. 또한 모든 섭취 칼로리 20% 이상을 태우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훈련을 견디려면 그 나머지가 필요하거든요. 14번. 먹는 것을 항상 기록해야 한다. 알아요. 앞선 내용들과 다소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식품 결핍을 유지하고 섭취하는 모든 칼로리를 계산하는 건 누구에게나 대단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해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칼로리 연소의 주요 열쇠인 신진대사를 망침으로써 그 과정을 엄청나게 늦출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가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5번. 2주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이룬 성과가 허사가 된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덜 먹는 습관을 잊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2주도 채 안 됩니다. 또한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거고 아마도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영양분을 비축해두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몸은 더 많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걸요? 지속적인 훈련이 없다면 이 모든 에너지는 나중에 지방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해놨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